호텔신라 GS 리테일 실적 호조의 숨은 공시는 면세점과 편의점을 쥐고 있는 유통 큰손 호텔신라 92,700원 2,300에서 2.4%와 GS 리테일 39,150원 800에서 2.0%의 새로운 실적 효자가 등장했다. 특급과 비즈니스 호텔을 균형감 있게 내세운 전략이 통하며 호텔 부문 실적이 대폭 성장했다. 꾸준히 투자해온 호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주력 사업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GS 리테일이 지난해 나란히 호실적을 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 역시 2,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5%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S 리테일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2,388억 원을 내며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두 회사의 실적의 견인차는 단연 주력 사업인 면세점과 편의점이었다. 호텔신라는 세계 최대 화장품, 향수 면세 사업자로 입지를 다졌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GS 리테일 업계 점포수 1위로 올라서는 등 공격적인 투자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력 사업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호텔 부문도 제 몫을 다하며 숨은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호텔신라의 경우 호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호텔 사업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호텔신라에 따르면 지난해 호텔 레저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162억 원, 288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무려 108%, 222% 증가한 수치다. 롯데호텔과 함께 국내 토종호텔 체인 사업자로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럭셔리 브랜드인 더 신라가 서울과 제주에서 최고 특급 호텔로 인정받으며 VIP 유치나 주요 기업 행사 웨딩 등 연예 최강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객단가 ADR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업스케일급 비즈니스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가성비를 앞세워 2030 호캉스 호텔 플러스 바캉스 족을 공략하고 있어서다. 실제 신라호텔과 스테이의 상승세는 호텔 운영 주요 지표인 객실 점유율 OCC로 확인할 수 있다. 호텔신라에 따르면 2017년 80%대에 머물던 제주신라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내내 평균 91%를 유지했다. 사실상 1년 내내 만실을 기록한 것이다. 신라스테이 역시 호텔 비수기인 1분기에도 80%의 OCC를 기록하는 등 연중 80%대를 기록했다. 국내 호텔 평균 OCC가 60%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대성공인 셈이다. GS 리테일도 2016년 파르나스 호텔을 인수한 이후 호텔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며 효과를 봤다. 특급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서울 코엑스를 운영하고 있고 비즈니스 브랜드 나인트리를 운영 중이다. GS 리테일의 지난해 호텔 매출액은 3,056억 원으로 2018년보다 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1% 늘어난 638억 원을 기록했다. GS 리테일 전체 영업이익 2,388억 원, 위 26%를 일궜다. 슈퍼사업의 영업손실이 289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H&B 사업도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편의점의 부담을 덜어냈다. 매출액 자체는 슈퍼와 비교하면 작은 편이지만 오히려 수익은 알짜배기인 것이다. 특히 독자적으로 내세운 나인트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효과가 컸다. 2012년 명동에 처음 오픈한 이후 2017년 명동 2호 점과 지난해 인사동점을 연달아 오픈했는데 동남아 개별 관광객 피트을 중심으로 수요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다. 명동 2호 점은 지난해 운영 2년 만에 영업이익을 낼 정도다. 비즈니스 브랜드임에도 최근 리투아니아 대통령 부부가 비공식적으로 투숙하고 갈 만큼 서비스 측면에서 인정받으며 실적이 급증세다. 이처럼 호텔신라와 GS 리테일의 호텔 사업이 투자의 결실을 내고 있지만 올해 전망도 마냥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올 초 예기치 않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며 여행 유통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2015년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당시 국내 호텔업계가 수개월 동안 투숙객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었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라호텔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모두 열화상 감지기를 설치하고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호텔신라는 올해 베트남 다낭에 첫 해외 진출을 계획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글로벌 신라를 내세운 만큼 추후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안착하기 위해선 다낭 호텔의 성공적인 오픈이 필수기 때문이다.
호텔 신라 관계자는 다낭 호텔에 공사 중이며 오픈은 상반기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장 신종 코로나 여파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오늘부터 방문국 안 따진다. 보건당국이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에 대해 확대 개정한 사례정에 감염병 관리가 필요한 대상 요건을 적용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진은 중국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내원 환자의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심환자, 의사환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포함에 한정했던 사례 정의를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방문 국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다. 최근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의 유입이 의심되는 3국 감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 개 민간 의료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하고 신속한 환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자가격리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법 RT-PCR에 사용되는 신종 코로나 진단시약 1개 제품도 이날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업체가 승인을 준비하고 있어 진단시약의 수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사례 정의를 적용하고 검사 기준과 방법을 한층 더 강화함에 따라 의심환자 사례가 증가해 확진 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브리핑에서 7일부터 검사를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넓히다 보면 환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환자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증 환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무증상 기간 안 옮는다. 태아 감염도 근거 없어. 국내 바이러스 학자들이 6일 해외에서 보고된 무증상 기간 감염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신종 코로나의 전파 발생을 알린 보고서가 오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바이러스학회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1월 말 보고된 독일 연구 사례는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산부에서 태아로 전이되는 이른바 수직감염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임산부도 태반을 통해 태아로의 수직감염을 우려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자의 배설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는 장관계 증상이 있는 경우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장관계 증상이 있는 경우는 3% 내외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화장실 위생 환경을 고려할 때 분변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장관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인 경우 분변 감염에 대한 대응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 정보 공개, 지자체와 엇박자, 뒷북치는 컨트롤타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정보와 동선 발표를 놓고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 발생 후 역학조사와 소독 등을 이유로 환자 정보 공개를 통제하지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환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동선 공개와 관련해 지자체의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추가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 협조 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인 중수본과 방역을 담당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대본 가 환자 동선을 공개하기 전에 지자체가 계속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추가 환자가 4명 발생한 이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수본과 중대본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동선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미 지자체를 통해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전날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17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2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7번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발표했다. 지난 4일에는 16번 환자의 개인정보, 동선 등이 담긴 문서가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유출됐다. 해당 문서는 광주 광산구청에서 만든 문서였다. 앞서 5번 환자와 6번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각각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자 정보가 혼선을 빚으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4번 환자 접촉자 수를 놓고 평택시와 중대본이 서로 다른 접촉자 수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 평택시는 4번 환자의 접촉자 수를 96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날 오후 중대본은 접촉자 수를 17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가 접촉자 범위를 평택으로만 한정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실 교수는 지자체에서 환자 동선을 먼저 공개하고 보건당국에서 뒤늦게 정보를 발표해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은 감염관리체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두절 중국인 관광객 결국 23번째 확진 판정 종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위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6일 국내 23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까지 약 2주가 걸렸다. 그동안 한국에서 관광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3번 환자는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우한 입국자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내 외국인 전수조사 대상자는 30명이다. 연락이 두절된 이들 중 추가 감염자와 전파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번 환자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관광을 비롯해 충남 소재대학에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들어왔다. 전수조사 대상자 1월 16에서 23일 우한 입국자로 분류돼 관련 정보가 서울시로 통보됐다. 하지만 당초 예약했던 숙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보건당국의 소재지 파악이 늦었다. 경찰청 협조를 통해 소재지를 찾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번 환자가 처음 예약한 호텔을 찾아갔으나 예약기간이 끝나 이미 퇴실한 상태였고 추적이 어려웠다고 했다. 환자는 지난 2일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시형 민박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환자가 방문한 시설과 주변 일대에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23번 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감염된 상태로 와서 발병했을 가능성 23번 환자는 단체 관광을 통해 한국에 왔으며 다른 중국인 7명과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소재지를 전달받은 서대문 보건소는 발열을 확인한 뒤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다. 일행 7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23번 환자는 중국 당국이 우한 공항을 폐쇄해 귀국하지 못했다. 감염 경로는 한국이 아닌 우한으로 추정된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 와서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한에서 감염된 상태로 왔고 이후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23번 환자는 보건당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첫 사례다. 중국에서 국내로 단체 관광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정 본부장은 정확한 발병일과 경로, 접촉자, 잠복기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 1605명 중에 잠복기가 지나거나 이미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271명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1명과 외국인 2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연락 두절된 우한발 FA 입국자 30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점이다. 소재지 파악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은 소재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청에서 CCTV를 비롯한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소재지를 찾고 있다며 경찰청의 협조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